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강원도 정선 옥수수밭에서 부처님 가피로 단감하셨네. 보리수 아래 깨달음을 얻고 붓다의 길을 걸어가셨네. 천년부자를 만행하시며 양산동도사의 뜻도 하셨네. 해인사에서 성철스님 시봉하며 제2의 성철스님 유명세탄 송광사에서 주역재석 사주계의 대가 독보적 존재 육십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도만 불구사례가 피함께하네. 나무와 밑탑을 관세음보살 동징출가 바가 눈이 오나 전국 사찰을 두루 다니시네. 붓다의 가르침 실천하시며 중생 구원길 열어가셨네. 사주의 정석 전해주시니 타의 추종불가 그 뜬 가르침 육십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도만 불공사례가 피함께해. 나무와 밑가불 관세음보살 육십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도만 불보살애가 피함께하네. 나무와 밑탑을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용두사 관로스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서 이제 향을 올리는데 과연 그 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대다수가 또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제 절에 가면 신도님들 부처님 앞에 향을 이제 올리죠.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데, 옛날에는 보면 뭐 식구대로 또 원래 한 번에 일향을 올리면 되는데 뭐 식구대로도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많이 하면 잔소리 되듯이 좋은 향도 많이 올리면은
공해가 심하다. 그런데 이제 향을 단순히 소원을 비는 이 도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의 향은 맑고 바른 마음의 수행의 그 향기를 이제 상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향이 타오르면은 주변에 그 향기를 퍼뜨려서 우리 좋은 말과 선한 행동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전달해 준다는 뜻으로 향을 하나씩 이렇게 피우지요. 또한 향기를 올리는 순간 그 욕심과 성냄, 집착을 버리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새겨주고 또 마음을 아주 더 맑게 그리고 내가 오늘은 좀 너무 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조금씩 물러서서 살겠다는 그런 다짐도 더 되주요. 향을 하나를 올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자비와 선행의 향기를 피우는 것이죠. 다음에 사찰에 가시면은 향을 올릴 때는 내 소원 빌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마음으로 좋은 업을 짓겠다 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한번 소원을 빌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갑자기 은행에 가서 저축도 안 했는데 돈을 달라 그러면은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한 업을 지어야 된다. 선한 선업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조금씩 그게 좋은 업이 돼서 내가 언제든지 위급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거를 내가 받아 쓸 수가 있다. 향은 언젠가 사라지지만은 그 선한 마음의 공덕을 짓는 것은 오래도록 남는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 올리는 귀한 공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한테 뭐 소원을 비는 것도 좋지만은 선행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선행을 쌓아야 될까? 오늘은 좋은 일을 한번 어떻게 하면 해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향을 한번 피워보시면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강구스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이뭐 벤지가 한 주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안 뵙는 동안에 보니까 조금 우리 용두사 법당에 뭐가 제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저쪽에 지금 좌측편에 이 호랑이를 탄 산신 할아버지가 한 분이 와 계신데, 우리 이제 이거 용두사는 이제 요 보시면은 우측에 화면 우측에 이제 정말로 살아있는 호랑이, 암컷 수컷 그다음 새끼 호랑이가 있는데, 이걸 이제 산신각을 대신해서 있습니다만은 진짜 산신각에 호랑이를 탄 산신 할아버지가 이곳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예, 그 어머니께서 이거 이제 연세가 이제 이분도 이제 뭐 70 넘으셨는데 아마 그 시골에서 사셨나 봐. 그래서 어머님이 그 산신의 그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산식기도 많이 하셨네요. 모친께서.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산신님을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 인연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늘 마음은 있었는데 그 어디 절에 가면은 산신당 다 있고 산신님 다 계시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연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용두사 어떻게 절에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오셨는데
옆에 보고 그 산신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산신님은 저렇게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모셔져야 되는데 호랑이를 타고 이제 머리가 수염이 허옇게 자란 그 노인이 이제 주장자를 딱 짚고 이렇게 이런 산신님이 있는데 그런 산신님을 좀 모시면 안 될까 이래서 그것도 괜찮다고 그래서 시주를 한번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모셨습니다. 예. 저희 이 영두사는 한 주 동안 안 뵙는 동안에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 유경수 영부인이 지난 광복절날 이 서거하신 지 1974년도에 서거하셨으니까 지금 서거하신 지가 62년이 됐네요. 74년도니까 어떻게 되나요? 74년도니까 보자. 26년 아니에요. 네, 46년은 안 됐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1900 아이고 저도 큰일 났네. 74년도에 서거하셨으니까 74년도고 지금 26년도 아닙니까? 예, 한 40 몇 년 됐네요. 야, 40년 네. 넘었죠. 아이고 네, 저 지금 그래 됐네요. 가물가물 기억이 지금 뭐 그 큰일 났네. 벌써 뭐야 52주기입니다. 52주기. 아 그래 됐어요 벌써요? 예, 세월이 벌써 52주기예요. 52주기. 5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5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 유경수 영부인 이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는 의미로 52주기를 맞아서 두 분을 위한 등을 하나 밝혀주십사라는 방송을 이 간혹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저 뒤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영부인 예, 등이 이렇게 달려 있네요. 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그 꼬리표 좀 잠깐 가져오시죠. 여기를 거기 마침 거기 앞에 아주 정 가운데를 이렇게 좀 비워놨었어요. 비워놨는데 여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 등이고 그다음에 유경수 영부인 등이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날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이렇게 방송을 제가 했죠. 그랬는데 마침 그 8.15 광복절 날 새벽에 저기 금천구에 사시는 보살님이 등을 좀 이렇게 밝혀달라고 그래서 두 번 등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날 진짜 54주년 52주기. 2주기 이 52주기 이날 그래도 저는 그 과거에 그 절에 있으면서 그때 행자 때인데 그 기와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그 흙을 올리는데 먼저 기초 다짐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 봤는데 그냥 빵빵 소리 나고 그래서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두 분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대단한 그 가난을 참 이렇게
물리친 그 두 분이다.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또 방송도 못했고 그 과거에 보면은 얼마나 참 못 먹고 못 살았는가. 아마 지금 아마 이 두 분 아니었으면은 아마 해외로 이 젊은이들이 아마 돈 벌러 나갔을 거야 아마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물론 잘 사는 건 뭐 전부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외국에 동남아 특히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연세가 거의 86세인가 이래 되는데 그분이 참 두 분을 위해서 등을 좀 이렇게 밝혀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밝혔는데 지금 이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은 참 국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어쩌면 그 자기 개인 그 자기 그 계파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은 늘 그냥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유경수 영부인 이 생각이 많이 나대. 그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뭐 독재를 하니 뭐 어쩌니 그래도 그거를 다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주고 아마 정책을 폈으면은 아마 배가 산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대단한 분이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부터도 참 재산이 하나 없어가지고 이 자손들이 그 특히 그 사저에 가서 돌아가시고 청와대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 사저에 가가지고 그 지방칸 없는 그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살시던 그 사저에 가서 이제 사는 거 보고 참 대단한 분이다. 저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저 두 분이 아니었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다 펴놓은 상태에서 아주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정치인들이 말이야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걸 보면 늘 이 두 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뭐 당군 일에 아마 나는 늘 또 얘기하지만은 난 세종대왕도 참 대단한 분이지만은 그 못지않는 분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참 오늘따라 이 유경수 영부인 52주기 추도식을 맞아서 이 유경수 영부인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 등이 달렸다는 게 참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뭐 방송의 보람이라 그럴까요? 보람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전에 막 들었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저희들은 뭐 저희 방송은 이 팩트 체크, 이 있는 사실 그대로, 그건 뭐 그냥 그렇게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저 우리 간혹 선생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산신령 시주 들어온 것도 궁금해하실 텐데 그거 잠깐만요 좀 들고 오셔가지고 화면에 잠깐 비춰서 확인하고 다시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근엄하시고 사실 이게 이 산신은 이 부처님하고는 참 이 별개예요. 이 부처님이 얼마나 이
대단한 분인가 하면은 불교가 이제 중국에서 인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니까 이 산신, 칠성, 뭐 독성 뭐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종교에서는 유일신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물리치거든요. 이제 없애고 뭐 파괴하고 이랬는데 불교는 오히려 이러지 말고 이 토속 신앙이니까 이 산신님만큼은 부처님 항상 부처님 위에 계시거든. 근데 다른 종교는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비 종교니까 산신님을 물리치면 안 된다. 오히려 좀 더 높은데 부처님보다 더 높은데 항상 이 산신님은 칠성당이나 독성을 보면은 부처님보다 더 이제 높은데 이렇게 모셔놨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산신님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 칠성님을 많이 또 이렇게 또 미하고 그래서 불교는 이 절대 다른 종교하고는 이렇게 다툼이 없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주 그냥 여법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 산신각 이 얼굴 산신령님 얼굴을 보니까 우리 간혹큰 스님 딱 그렇게 분장하면은 거의 모습이 흡사하게 나오겠네요. 지금 우리 간혹 스님이 들고 계시는 그 주장주나 이 지금 산신령님이 가지고 짓고 계시는 주장주하고 비슷해요. 오, 진짜 비슷해요. 아니 오늘 내 느꼈네 이거 네, 진짜 비슷해요. 네? 시청이면 깜짝 놀라서 비슷해요. 진짜 그러네. 야, 근데 그 저기 저 박사님은 그냥 눈썰미 있네요. 나는 못 봤어요, 그걸 사실. 근데 진짜 비슷하네요. 다른 데 가도 이렇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지. 근데 이렇게 이렇게 비슷하네. 이거는 우연히 일치인가 하여튼 이게 보니까 이게 이 산신님이 이제 태어나시면서 그러니까 이 이제 형상이지 태어나시면서 야 너는 그 산신님은 용두사 관호스님이 모셔야 된다 이렇게 아마 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자가 그냥 비슷하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냥. 예? 요거 나온 것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거의 같다고 뭐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야. 예,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아유. 아이고 아주 예리하시네 아주 그냥 그걸 다 집어내시니. 자, 이제 유경수 영부인 서가신 지가 5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52년은 세월이 흐르면서 유경수 영부인과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등이 용두사에 달린 것은 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신두분께서 방송을 보시고 꼭 두 분을 위해서 달아달라라고 해서 해주신 거라서 더더욱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유경수 영부인 이 박정희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유경수 영부인과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뗄 수 없는 정치인이 한 분 계시죠. 이 박근혜 대통령.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국민의힘 이 점식 이 원내대표가 어제 예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온통 그 얘기가 화제입니다만은 근데 어제 그 예방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이 계시네. 이 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 뭐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간 같은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는 홍준표 전대구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고 그 당시 당대표였죠. 그리고 춘향인 줄 알았더만 향단이다 해가지고 또 한번 시끄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난 후에 이 홍준표 의원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직격했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이 박정희 후광으로 당선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근데 어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 만남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과거에 뭐 과거도 아니죠. 얼마 전에 은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좀 조용하게 계시면 될 걸. 또 그냥 뭔가 모르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뭐 3선 의원인가 4선 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뭐 내쫓지를 못해가지고 또 그런 비슷하게 하는 지금 이 혼란에 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당 대표까지 하고 대구시장까지 한 분이 이런 또 앞을 못 내다보고 그 만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 또 나쁘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근데 정정식 이제 60갑자를 보면은 월지에 미토가 있어요. 미토가 있고 그다음에 일지에 오화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박근혜 대통령 봤을 때는 월지에 축토가 있거든. 축하고 미하고는 또 이렇게 상극이 들었어요. 사실은 상극이 들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일지하고 시지에 인목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 정정식 60갑자에 보면은 시지에 신금이거든. 그 신금하고 인목은 또 이것도 상극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오해 살만하지. 이렇게 또 상극 이래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 그 만남 그 자체만 가지고 벌써 이게 잘못 만났다. 뭘 하나를 감싸준다. 물론 뭐 정정식이가 그 전에 보면은 조금 약간 좀 배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전에 보면은 장동혁 대표를 만났고 또 단식도 또 말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올공에 나가서 또 전국을 돌면서 지금 이렇게 젊은 이 사람들하고 또 아주 그냥 이 부정선거 거기에 대해서 또 투표지 모자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굳이 이 장동혁 대표를 또 만나야 되겠는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정정식이를 만난 것은 지금 네 분이 자꾸 아주 그냥 복잡해 돌아가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재명하고 지금 다투고 싸우고 지금 강력하게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데 자꾸 그 집안이 우환이 있으니까 뭐예요? 정정식은 이 집안 감싸주는 원내대표 아니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좀
다독거려 했겠죠. 이렇게 잡음하지 말고 좀 이렇게 예, 예, 그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어떻게든 단결해서 이게 나가야 된다. 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뭐 그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야 속이 좁게 정정식을 만났니 어쨌니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 이거 앞을 못 내다보는 사람들이구나. 나는 그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재임했을 때 몰라요. 저 홍준표는 재임 기간에 이 기업이 제일 그 편하게 기업할 수 있었다 그래. 왜?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기업마다 그 이제 누구처럼 끼어 들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기업을 하게끔 절대로 그 뭐 이러고 저러고는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리고 방산 지금도 그 한화에서도 방산 그것도 지금 이재명이 약간 좀 망쳐놔서 그렇지 얼마 전만 해도 이 윤 대통령은 있을 때만 해도 방산이 얼마나 괜찮았어요.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걸 모르고 참 그 홍준표가 나와가지고 또 한마디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분탕 지르는 것밖에 안 된다. 좀 어른이 됐으면은 좀 조용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K9 자주포 아시죠? 예, 그 자주포가 미국에 수출이 됩니다. 계약했어요. 미국 육군하고. 했어요. 미 육군에서 K9 자주포를 미국에서 만든 포보다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명중률이 아마 그 예. 미국보다 더 낫겠죠. 예. 그 말씀 참고로. 근데 그것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고. 다 미국하고 그때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밀어주게끔 이렇게 다 그 역할을 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고 또 지금은 보면은 참 K-팝 또 K-문화 이것도 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은 그거 거저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모르고 만남 자체를 뭐 정정식이가 조금 약간의 그 좀 지난번에 좀 배신을 좀 했다. 요즘 보니까 좀 그래도 정정식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좀 이게 좀 잘 하더라고. 그러면은 누굴 만나겠어? 그러면 정 대표 원내 총 만나가지고 원내 대표를 만나가지고 다독거리고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어른의 역할이지. 이걸 가지고 벌써 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비판한 사람도 있더라고. 왜 그 장동혁 대표를 먼저 안 만나고 왜 이게 만났냐고 그래.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분도 나라만 박정희 대통령처럼 나라만 걱정하는 분인데 와가지고 말이야 또 누굴 만났다고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물론 뭐 이렇게 이 국민성이 좀 빨리빨리 하는 것 그 내미건성이 있지만은 좀 지켜봐라. 좀 지켜보면은 또 이 장동혁 대표는 그 동안에 그 내분 분탕 저지른 사람들 아마 제명시키고 또 정정식에는 그 사람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좀 이 내부에서 끌어안아가지고 할 사람은 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하고 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분탕 져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정정식을 만났은 게 참 그 신의 한 수였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제 9월달 가면은 이제 이 또 팔이 또 드러날 거예요. 그때 또 보면은 아 국민들이 아이고 대다수가 다 이 박근혜 대통령 하시는 일을 참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몇몇 정치인들, 몇몇 그 유튜브 사람들이 참 이빠르게 말이에요. 홍준표처럼 저렇게 또 분탕을 하더라고. 자, 박근혜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 간의 만남 아마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셨을 겁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정식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 참석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간혹 선생님 60갑자로 짚었을 때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다, 안 한다? 나는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지금 화합할 때거든. 근데 그 몇몇 중에 이 화합을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근데 뭔가 모르게 하여튼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 아주 그냥 그 신보수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모르게 약점이 잡히지 않았는가. 전 민주당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저 뭔가 계속해서 일관되고 그 우리 쪽만 내부의 총질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 약점이 잡히지 않아요. 윤상현이처럼. 나는 그건 이제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쭉 하는 거 보면은 윤상현이가 뭐 특위에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뭐 부정선거 아니라는 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뭐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 의혹이 아주 좀 짙다고. 그래서 나는 연찬회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아마 내분을 아마 더 튼튼하게 다지른다. 이런 원로가 진짜 국가관이 확실한 분이 참석해가지고 한마디 하시면은 저쪽으로 이제 돌아섰던 사람도 내가 이제 진짜 똑바른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이 많을 거예요. 요번에 그 울산에서 그 김태균가 이태균가 있죠. 이태규. 예? 이태규. 예, 그분은 보니까 아주 그냥 판사 출신에 아주 그냥 뭐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나와가지고 막 똑바로 얘기하는 거 보고 저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좀 억울했던 거를 재심을 해서 꼭 밝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는 거 드는 거 보니까 저런 분이 좀 요번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내후년인데 총선 내년 올 지나면은 내년부터는 벌써 총선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물갈이를 싹 해서 아마 튼튼한 이 국민의 힘이 그때는 아마 이 당명도 바꿀 거야 아마. 그래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뭐니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그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맥을 짚고 있다는 것을 다 아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국민의힘 자체 저쪽에 내통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네요. 예. 끝으로 이제 백중날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백중 광고, 용두사 백중 광고 듣고 저희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았는데 스님 그 백중 지금도 신청해도 됩니까? 아니요. 내일이 백중이라도 오늘 뭐 신청해도 됩니다. 또 백중을 하는데 특히 영가등을 이렇게 밝혀요. 그럼 내년 백중날까지 밝히니까 또 계속 또 기도도 해드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참 내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라 다 조상님이 다 계셔. 그래서 조상님이 항상 하늘에서 좀 자손들을 위해서 잘 되라고 이렇게 늘 지켜봐 주시거든. 그러니까 백중 기도를 많이 참석하시고 또 등도 달아가지고 우리 조상님이 좀 편안한 곳에 쉴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